네, 당신의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월요일 같은 화요일 문 활짝 열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 도은 국내 씨, 증시 왜요? 좋아요. 코스피, 코스닥 좋잖아요. 쉬고 와서 좋은 거 아니고요? 아니요. 쉼은 휴가 갔다 오신 거 아니요. 조금 네, 쉬고 왔습니다. 네. 쉬고 돌아오니까 또 시장도 이렇게 좋으니까 어. 힘이 좀 납니다. 시장이 지금 8,000 넘어서 이제 8,100포인트 네. 돌파를 했고요. 코스닥도 오늘 2% 오르면서 1,185, 1,200. 뭐 사실 앞자리 바뀌는 걸 바라긴 하지만 그렇죠. 이제 조금 너무 또 빨리 올라가면 우리 시청자분들 겁먹을 수 있으니까 네. 속도 조절해가면서 시장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사실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았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오늘 사네요. 이제 좀 마음이 바뀌었나? 아이고 이제 다 팔았나 네,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해요. 이건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조금 차익 실현하는 것 같습니다. 네. 1조 넘게 팔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천억 그리고 7천억 가량을 사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기판의 날 아니에요? 기판의 날? 역시나 뭐 와. 삼성전기와 이노텍은 저는 와. 아까 8, 9%까지 맞아요. 봤었는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한 26%, 27% 정도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기 잠깐 저희가 도은 씨랑 제가 밖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린 못 살 것 같아요. 못 사. 여러분들. 아니, 우리는 40만 원대 사가지고 50만 원에 판 네.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지금 저도 50만 원 정도에 팔았기 때문에 네. 자격 없음으로 자격 없음. 여러분들이 다 그 수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지금 30만 전자, 200만 닉스를 돌파해서 그러니까요. 아직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바랐었던 이거 200만 원 좀 돌파, 30만 원 돌파했으면 좋겠다는데 네. 요 흐름이 이제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까. 오늘 이제 5월 26일이 드디어 30만 원 그리고 200만 원을 돌파한 종가 기준을 돌파한 그런 날이다라는 그 역사에 좀 이렇게 한 페이지에 네. 남을 수 있도록 오후장에도 좀 버텨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좀 버텨보게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또 내일 2배짜리가 출시가 되는 날이니까 수급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좀 이쪽으로 관심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맞아요. 계속해서 3프로에서 이런 얘기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내일도 한번 살펴보고요. 일단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세미나 말씀드리고 바로 저희가 기다렸던 그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압구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30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11시, 오전 11시, 오후 1시, 저희가 오후 11시면 너무 늦게다. 자, 오전 11시, 오후 1시 두 타임 나눠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박지훈 부장님, 정우창 부장님 준비하고 계시고요. 해외 주식으로 10년 10배 만들기 큰 주제 가지고 해외 주식 이야기도 또 국내 주식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날 또 토요일이고 압구정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 신청해 주셨거든요. 지금 저희가 조금 더 열어놓을 테니까 오전 반, 오후 반 나눠서 링크 통해서 신청 부탁드릴게요. 밤 11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미장 개장이 보통 이제 밤에 하니까 네. 또 주말이어가지고 밤 11시 말고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1시에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우리 피디님 화났어요? 왜 이렇게 링크를 엄청 도배를 하시네. 죄송합니다. 피디님도 그렇게 도배하시면 블락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세미나를 6월에 하는데요. 6월에는 조금 더 넓고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실 수 있는 공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본사에서 6월 16일 오후 3시에 AI 슈퍼사이클 진단 및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1부는 우리 백창규 부장님이 또 2부는 임지용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네. 지난번에 우리 박지훈 부장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임지용 부장님께서는 이제 애널리스트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애널리스트의 그런 시각으로 PB 생활을 하시면서 과연 지금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인사이트를 풀어주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 저희가 자리 많이 마련해 줄 테니까 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 혹은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서 참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미나 부동산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뭐 요즘 같은 불장의 시대에 부동산 누가 관심 가지고 하는데 또 많아요. 요럴 때 많아요. 또 공인중개사시기 때문에 요럴 때 또 부동산에 네. 또 힌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6월 9일 화요일 4시고요. 오프라인 아니고 또 줌 세미나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투자자분들 나 부동산에 관심 좀 간다 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통해서 들어가셔가지고요. QR코드 찍으시고 텍스센터 추가하시고 또 카카오톡 통해서 아이디 남겨주시면 저희가 네. 개별적으로 안내 멘트 다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와. 요거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고 또 카카오톡 친구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보니까
자꾸 PD님이 많이 올려가지고 우리 또 다른 분들이 우리 살자님이 저도 해도 돼요? 도배? 안 돼요. 예, 도배 안 도배하시면 안 됩니다. 되고 네. PD님은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신청 링크 못 보실까봐 네. 강조해서 이제 올린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구와 함께 하냐면요. 월요일 PB들의 수다. 이분 되게 오랜만에 오시는 진짜 것 같아요. 오랜만이고요.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모시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모셨을 땐 좀 뭔가 위기 상황에 저희가 모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또 8000 시대에 네.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부장님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난달 한 달을 빠져가지고. 네, 거의 그래서 2달 만에 뵙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너무 뵙고 이- 싶었습니다. 그 사이에 부장님 네. 약간 굴곡이 있긴 했는데 그쵸. 어느새 지금 8천을 돌파했어요. 맞습니다. 너무 시장이- 무서워요. 그런가요? 네. 아니 이거 이렇게 계속 가는데 이거 네. 나 괜찮은 건가? 내가 이거 수익 보는 거 이거 맞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무서운 게 낫지 시장이 안 좋으면 댓글창이 굉장히 무서워지니까 시장이 맞아요. 불 같은 게 훨씬 좀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건강에도 좋습니다. 지난달에 예, 댓글창 보고 정말 이제 마음이 좀 많이. 네, 맞아요. 어려웠습니다. 네. 부장님은 사실 네, 작년도 그렇고 올 초에 나오셔서도 그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높지 않아요. 지금도 사야 합니다. 오히려 조정받으면 더 사야죠. 맞아요. 이런 말씀 꾸준히 네. 해주셨는데 네. 지금 실제 고객분들이 부장님한테 아유 김 부장 이제는 난 욕심 안 낼래 하는 네. 분 안 계세요? 덜어는 계신데 네. 제가 제 의견은 어쨌든 뭐 모든 게 제 의견이니까 네, 네. 저희 회사의 방향성과 우리 3%의 의견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 걸 네. 말씀드리고요. 기존 그 똑같은 말씀으로 최근에도 계속 듣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우리 주가 수준이 올라갔던 게 자기 주가의 적정 가치를 찾아가는 국면이라면 네. 저도 조금은 이제 부분 이익 실현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네. 연초에 제가 가져왔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이나 지금의 주가 수준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내년도를 갖다 비교를 해버리면 연초의 주가 예상치보다 더 주가가 저평가돼 있는 국면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저희가 저번 달에 모시질 못했기 때문에 네. 한 1월, 2월, 3월 때 제가 지금 썸네일만 잠깐 좀 살펴보고 왔거든요. 네, 부장님 네. 나오셨을 때 1월 출연하셨을 때 네. 삼전 하이닉스 너무 저평가다라는 제목이었고 2월 때 반도체 투톱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거의 네.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맞습니다. 네. 댓글로 조금 늦게 보신 분들이 이렇게 달아주셨더라고요. 김종문의 말이 맞았다, 옳았다, 뭐 이런 댓글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아유 감사한 댓글입니다. 실제 지금도 같은 뷰이신 거죠? 네, 말씀드렸듯이 주가의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국면이지 않을까. 지금 구간도 여전히 아직까지도 내년도 그러니까 연초에서는 올해 이익 전망치를 가지고 주식의 수준을 말씀 나눴었는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내년도 전망치 가이던스도 나오고 있어서 네. 그 가이던스를 본다면 여전히 연초 수준 정도보다 더 이익 전망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여전히 좀 자신감을 갖고 네. 분할해서 한 번에 다 사는 것은 또 이런 또 뭐 최근에 조정 같은 게 있으면 네. 조금 마음이 흔들리실 수 있으니까 그쵸. 사실 투자라는 게 어떤 시점에 타이밍을 잡는다기보다 네. 꾸준히 내 자산을 흔들림 없이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투자를 하시면서 좋은 마인드셋까지 같이 하시면 더욱더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이거 또 약속의 10시인가요? 왜요? 10시 되니까 네.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어요. 조금 둔화. 예, 네. 지금 삼성전자도 30만 원 아래로 내려갔고 SK하이닉스는 좀 덜 하락하는데 10시 흔들지 마요. 이거 누가 흔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10시 방송할 때마다 기분 좋게 하고 싶은데 10시 방송이에요, 저희가. 웬만하면 위로 좀 네. 흔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장님께 생각하시는 그 약간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주가, 네. 지금 뭐 SK하이닉스 200만 원, 뭐 삼성전자 30만 원 하면 이거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싶은데 그렇죠. 네. 그 실적을 보면은 이거는 여전히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아니구나라고 네.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밸류에이션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우리 근간에 지금 한 2번의 조정이 있었다고 올해 본다면 네. 네. 그 조정들이 역시 크게 우리 펀더멘탈을
얘기를 하는 관점에서는 좋은 매수의 기회를 주지 않았나. 그쵸.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있는데 그런 네. 부분도 같이 좀 말씀을 네. 올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우리 김종국 부장님께서 오랜만에 나오신 만큼 열심히 자료를 준비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5월 마지막 주잖아요. 그래서 내년이 아니고 다음 달 6월을 맞이하는 그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걸 투자 포인트로 삼아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이후의 시장의 특이점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 투자의 연속성의 관점에서는 큰 네. 훼손은 없을 것 같고요. 네. 뭐 여전히 뭐 방금 오늘 방송 모두에도 말씀 주셨던 반도체 관련 주식들의 레버리지 상품들 네. 출시되는 거라든지 그리고 뭐 연기금의 우리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연속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흐름들이 우리나라 증시에는 여전히 그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훼손은 없을 것 같고 네. 글로벌리 본다면 조금 이벤트가 있을 만한 게 스페이스X 상장부터 해서 스페이스X. 네 여전히 네.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오픈 AI 그리고 엔스로픽 요 관련된 기업의 상장 전망이 이제 나와 있죠. 네. 지금 이걸 보면은 저희가 스페이스X는 당장 다음 달 6월 맞습니다. 상장이 네. 예상이 되고 있고 오픈 AI는 빠르면 9월 얘기가 좀 나오고 맞습니다. 있고요. 네. 혹시 엔트로픽은 언제라고 저희가 알고 있어요? 엔스로픽도 한 올해 한 10월 정도로 10월 정도? 네, 지금 오. 예상치는 잡히고 있고요. 이 지금 일정들이 사실 스페이스X가 진짜 거의 2주 정도밖에 네.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스페이스X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나눠보면 요 간단히 화면으로 좀 정리를 해왔는데 네. 지금 예상 공모 가격이 뭐 1조 7,500억 달러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약 2,600억 이상인데 공모가가 이 정도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총을 합친 정도 수준 네 가까이 되겠죠. 네. 이건 이제 오늘자로 거의 3,000조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총이 두 기업 합산하면 넘어가는 국면이 되었을 건데 어쨌든 지금 6월 12일 정도에 상장이 되면 이렇게 크게 이제 뭐 굉장히 큰 그리고 2주 내에 나스닥 지수에 편입되면서 역시 지수에서도 편입 이슈가 있어서 뭐 보통의 공모주 흐름과는 다르게 주식의 수급 공백은 웬만큼 메워져서 네. 어느 정도 안정성까지 수급 여건까지도 나쁘지 않을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스페이스X하고 오픈 AI, 엔트로픽도 뒤에 이제 연달아서 상장 예정이 되어 그렇죠. 있긴 한데 네.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외국인들도 우리 시장 코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외국인들이 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빼가지고 그게 좀 우주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기사들도 저희가 네. 저번 주에도 많이 보곤 했었는데 네.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 상장에 같이 덤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개인이. 맞습니다. 네, 그렇기 그쵸. 때문에 뭐 ETF 투자 정도 뭐 이 정도로 요즘에 좀 관심이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사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미래세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그 관련된 ETF들이라든지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큰 흐름으로 나왔어요. 우리나라 네. 강냉 기업들이. 그래서 오히려 이 실질적인 반영이 이미 반영되었지도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상장 이후에 스페이스X 주가가 더 랠리가 있다면 더 리레이팅 되는 계기는 되겠지만 그래도 웬만큼은 이제 가열 국면에 진입하지 않았나. 예, 공모가 성장했었던 만큼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그 4조 이상의 올해 이제 시총 기준으로 4조 이상 상장 예정이고 네. 수급 공백들이 있고 지금 이후의 주가 흐름들은 제가 다음 화면으로 조금 안내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실제 이 관련된 스페이스X 공모에 참여한다 아니면 스페이스X가 상장하고 난 시점부터 주가를 투자한다라고 했었을 때 유의사항들 한번 정리를 해왔어요. 아, 좋습니다. 네, 이전에는 제가 국내 주식 공모주 관련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왔었는데 이번에는 미국 시장에 IPO 했을 때 상장했을 때 평균 수익률도 조금 말씀드리고 그리고 투자했을 때 유의사항도 좀 안내드리려고 자료를 가져왔고요. 네. 약 한 25년간 미국의 공모주도 우리나라랑 비슷했습니다. 첫날 평균 수익률이 약 20%를 상회했고요. 우리나라 역시 30-40%를 상회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첫날에는 큰 상승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 이후 시점에서는 주가가 어떻게 됐냐라고 봤었을 때 보통 한 6개월 정도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었고요. 네. 상장 이후에. 그리고 역시나
한 15년간의 최근 데이터로 보정을 한다면 가정을 한다면 역시나 1년 정도 주가 수익률도 평균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올리면 그래서 상장 첫날은 과열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장 첫날에 주가를 투자했다. 네. 어떻게 될까요? 저는 완전 상수. 손실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예전에 우리나라 공모 우리 LG 에너지솔, 네. LG 엔솔 그 전에는 뭐 삼성생명 이런 기업들이 상장했었을 때 전 국민들이 참여를 많이 했었어요. 네. 저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참여만 하면 되는데 공모에 그게 아니라 첫날 매수를 하는 게 샀죠. 사실 최악의 결론을 어. 이끌어죠. 대부분 네. 네. 한 70-80% 이상은 주가의 조정의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 기업들이 비상장 기업에 상장을 낼 때 모든 기업들이 내 기업인데 좋은 가치를 받고 상장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장한 이유는 자금이 필요해서 상장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벽이 보였을 거기 때문에 자금을 받아가지고 더 다음 단계, 높은 단계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조달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체 기간은 필요로 할 수 있겠죠. 네. 사업적인 측면에서 회사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첫날에는 급등을 하게 돼서 인기에 편승해서 첫날 상승이 나오겠지만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지수 편입으로 한 달 정도, 한 보름 정도의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겠지만 하지만 이전에 몇 년 전에 초기에 투자했던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주요 투자자들은 충분히 올랐기 때문에 사실 뭐 10배가 아니라 100배 이상 정도의 주가 상승도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사실 뭐 100배가 오르나 50배가 오르나 200배가 오르나 물론 최고 고점에 팔면 좋겠지만 웬만큼은 해소하려고 하는 수요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그리고 한 1년 정도 가는 시점에 락업이라고 하는 상장 전에 주요 주주들한테는 여러분 상장을 원하시면 상장하기 전까지는 상장하고 일정 기간까지 팔지 말아주세요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락업이라는 걸 주요 네. 투자자들한테는 약 의무는 아니지만 권유를 해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요 투자자들은 상장 락업이 걸려서 락업 일정이 뭐 일주, 네. 보름, 한 달, 3개월 이런 식으로 락업이 풀리는 일정인데 그 시점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는 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상장된 주식들은 한 1년간은 한 번에 사지 마시고 분할해서 사는 관점을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요. 네, 강력히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마저도 강력히라는 말을 안 쓰는데 공모주 투자에서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한 1년쯤 지나가면서부터는 결국에는 잘 사업에 안착하고 성장 가도가 잘 나오는 기업들은 역시 우리나라 시장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게 승자 독식 시점으로 가게 되면서 특히나 우리 지금 올해 상장한 빅테크 세계 기업 세 가지 기업은 글로벌리 보더라도 굉장히 큰 MS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미래 우리 AI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기업들이기 때문에 승자가 된다면 엄청난 상승도 꾸준한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집중 투자보다는 분할 매수를 고려하고 상장 전에 상장은 참여하실 수 있으시면 참여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기업들이 사실 그래서 관련한 산업이 네. 좋아지는 거는 알겠는데 네, 네. 주가에 있어서의 단기적인 수익을 내가 많이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확증을 갖는 것보다는 네. 좀 천천히 접근하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장기 관점에서. 그리고 사실 네. 이들 기업들이 대부분 적자해서 기업들입니다. 아. 네. 사실 뭐 스페이스X만 해도 올해 100조 원 이상의 적자가 예견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자금 적자가 누적이 되면 사실 자본금이 있어야 적자를 버텨내고 우리 시장에 매출과 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 구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장한 이유가 되기도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은 단도직입적으로 부장님이 보셨을 때 네. 일단 지금 스페이스X 상장 관련해 가지고 오늘도 우리나라의 우주 관련주들도 굉장히 지금 점프를 많이 맞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뉴스에 팔아라라는 네. 오랜 격언. 네, 네. 상장 전에 파는 게 오히려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충분히 동의합니다. 네, 충분히 동의하고 사실 근데 올라가는 주식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모르죠. 수 없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저는 물론 제 주변 분들께는 권유를 드리지 않는 투자지만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익이 났던 부분이 원금 정도 수준까지도 수익 나신 분들이 꽤 되실 거예요. 네. 잘 타신 분들은 그래서 원금 정도는 회수하고 분할 매도 전략으로 말씀 주셨듯이 그리고 뭐 일정 수준 원금 정도 회수가 되었다면 네. 일정 수준 의미 있는 수준의 비중이 회수가 되었다면 나머지 비중은 가져가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냐. 네. 아니시면 상장이 임박해서
주식을 스페이스X로 바꿔서 가져가는 게 좋지 않냐. 어떻게 바꿀 말씀을 수가 드립니다. 있나요? 아니 팔고 아 팔고 나서 팔고 네 결제를 하면 되는데 물물 교환이 가능하다고 네. 생각했나요? 아니, 당일에도 할 수 있습니다. 좀 바꿔주세요. 하면 네. 당일에 당일에 그 통합증거금이라는 네. 시스템을 이용하면 결제가 떨어지기 전에도 증권사 모바일 앱에서 돋보기창에 가셔서 통합증거금이란 그 제도를 신청을 하시면 네. 직접 팔고, 원화의 직접 매도자금 사고. 증거금으로 100%는 아니지만 한 95% 전후 비율로 해서 미국 주식이든 뭐 해외 주식을 네. 바로 매수하실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프트를 해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그 산업에 성장하는 산업에 글로벌 1, 2등 기업의 투자는 저는 꾸준히 봐도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옮겨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이제 주요한 5월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하반기에 있을 대규모 IPO에 관련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는 AI 이야기도 또 준비하셨는데 사실 지금은 최근 시장 한 2, 3주 정도는 AI 쪽에서 이제 피지컬 AI가 엄청나게 각광을 맞아요. 받았잖아요. 네. 우리 맞습니다. 김종문 부장님께서는 AI 쪽에 있어서의 키워드는 어떤 산업을 좀 눈여겨보시는지 궁금해요. 아, 네. 사실 제가 AI 관련된 산업, 이 산업에 피지컬 AI도 있을 수 있고, 네. 우리 뭐 그 인프라 관련된 네. 산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드웨어 산업이 있을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이제 뭐 피지컬 AI라든지, 그리고 우리 AI 에이전트라고 하죠. 이제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데 관련된 모든 그 산업에 대해서 모든 산업을 다 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산업 안에서. 전반적으로? 예, 네. 모든 산업 안에서 근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얼마나 소중한 자산들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정말 굉장히 열심히 벌었던 돈을 사실 우리 투자 시장으로 가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조금 그리고 쓴소리일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 라는 관점으로 물론 좀 잘 들어주시면 더 도움될 거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1, 2등 기업. 그 산업이 각 이제 뭐 세그멘트가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세그멘트 산업에 있어서도 그 각 산업에 1, 2등 기업 그리고 혹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만 투자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작은 비중으로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투자하는 것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우리 핵심 코어 자산과 네. 위성 세틀 자산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은 비중으로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투자하고 얼마나 이 소중한 자산들입니까? 이 나의 자산들은 우리 부동산 자산 혹은 예금성 자산 그런 자산들하고 동일한 위치로 승격을 시켜서 정말 글로벌 1, 2등 기업 내가 쉬어도 산업이 커지면 나의 그 기업의 매출도 혹은 이익은 조금 늦게 오지만 매출과 이익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간단한 지표가 글로벌 1, 2등 기업입니다. 네. 그런 부장님께서 기업들로 투자하시는 걸 말씀은 추천드립니다. 하시지 않았지만 제가 판단하는 글로벌 1, 2등 하면 AI에서 엔비디아, 뭐 그렇죠. 구글 이 정도 지금 생각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아, 그걸 맞다고 정확합니다. 보시는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상장하는 예를 들어 예컨대 스페이스X라든지 네. 그리고 엔트로픽, 그 오픈 AI AI. 요들 기업들은 사실 핵심 자산에 속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조금 작은 비중으로 어.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게 내 자산을 정말 소중한 자산을 의탁을 하는 기업들은 실제 매출과 이익이 나오는 기업들로 구성을 해도 네. 충분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기업들이 당장에는 너무 더디게 에이 그 기업 투자해서 하루에도 20, 30% 오르는데 그 기업 투자해서 언제 내가 돈을 벌어라고 하시지만 장기간 1년, 2년, 3년으로 성과를 보고 되돌아 봤었을 때는 네. 그 수익률은 일반 개별 기업들 못지않고 그리고 장기적인 성과로 봤었을 때는 훨씬 더 훌륭한 성과를 내줬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엔비디아 실적 잠깐만 좀 여쭤보면 네네. 뭐 엔비디아는 늘 엔비디아 자신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맞습니다. 너무 높아져 버린 이 주변의 시선들. 네. 나의 적은 나다. 저라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엔비디아 그래도 또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시장의 맞습니다. 물음표는 그래, 오케이. 다음에 맞습니다. 너넨 또 어떻게 할 네, 건데 이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맞죠. 보고 계세요? 네, 화면으로 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관련된 배경에 대한 근거도 한번 준비를 해왔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화면 보고 말씀드리면 사실 이 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이렇게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한 건데 엔비디아 제일 위에 보시죠. 멀티플 보시고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고 마이크론까지 빼면 거의 내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가장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사실 우려가 있죠. 엔비디아가 매출 난 거를 사실 투자를 해주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생태계를 만들 때 투자를 해주면서 다시 그 매출을 장기 계약을 하면서 매출과 이익을 가져온다. 그렇다 하더라도 엔비디아만 넣고 오면 그 생태계가 유지가 되고 그 시장이 그 관련된 여러 기업들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그 산업 자체가 우리가 특이점
싱귤레리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지금 현재 시점이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께서는 지금 시점이 물이 액체가 기체로 승하하는 그런 시점에 해당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공교롭게도 그런 시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데이터 AI의 생태계가 정말 그 액체에서 기체로 기화되는 그런 굉장히 그런 뭐 병목의 시점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네. 엔비디아가 그리고 그 생태계가 잘 정착을 한다고 본다면 지금 엔비디아의 밸류는 너무 매력적이다 생각합니다. 매력적이다. 네, 오히려 3년 4년 전보다 밸류에이션은 더 이익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흔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왜 이익으로 아까 보냐? 걔는 뭐 그 시크리컬 산업이기 때문에 이익이 아니라 PBR로 봐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네. 엔비디아는 이익으로 보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이익 관점에서 본다면 엔비디아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 $200 밑에서는 꾸준히 사모아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엔비디아가 정말 뭐 글로벌 1등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주가적인 매력도도 네. 사모으는 전략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지금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AI에서 구글도 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렇죠. 정말 거대 공룡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네. 이제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어떤 얘기가 좀 나왔나요? 네. 뭘 되게 맞습니다. 많이 한다고 네. 했어요. 막 모두 지난주에. 출시하고 모두 출시하고. 맞아요. 여러 가지 이제 나왔던 거는 뭐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기보다 간단히 정리만 조금 한번 해드리고 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지 나오는 근거를 가지고 한번 자료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좋습니다. 화면 한번 보면서 안내를 드려볼게요. 먼저 구글 I/O 관련해서는 이노베이션 인 오픈이라고 해서 오픈된 개방된 혁신이라는 주제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처럼 그게 매년 5월에 열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열리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크게는 사실 제미니에 대한 공개가 있었습니다. AI니까 당연히 그 부분이 나오는데 제미니에서는 사실 뭐 단순히 이제 학습을 하고 검색을 해서 결과를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쪽의 내용이 아니라 질문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결론까지 내고 결론을 통해서 행동하는 액션까지 진정한 에이전트 회사의 역할까지도 네. 하는 부분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원년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에이전틱 제미나이 에라라고 해서 에이전틱 제미나이 시대라는 주제로 이번에 행사가 진행이 되었고 네. 이런 행사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받아야 될 부분들은 이제는 단순히 우리 네이버 지식인의 질문 주고받는 그냥 단순 질문만의 영역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부분까지 나아가는 부분들 보실 수 있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보다 우리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네. 현재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구글 제미나이 AI에 그림으로 대해서. 딱 정리가 됐네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놨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AI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요? 간략하게 아니 정리를 우리 해놨죠. 부장님 뭐 쓰세요? 제미나이 쓰세요? 엔트로픽 세 가지를 다 돌리고 그 중에서 조금 쉬운 걸로 네. 쉽게 알기 쉽게 나온 걸로 갖다 붙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 같은 내용을 똑같은 프롬프트로 던지고 이 유료는 클로드는 유료가 좀 비싸서 네. 클로드 쓰는 친구한테 이제 메신저 아니. 켜놓고 던져 야 이거 좀 해가지고 던져봐. 해봐서 나한테 줘봐.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네요. 약간의 전체적인 맥락이 조금 이질감이 있을 수는 네. 있지만 네. 여러분들께 가독성이 좋고 이해하기 쉬운 걸로 좋습니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오늘 저기 구글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좀 제미나이로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거는 드는데. 제미나이 화면입니다. 요거는 자, 좀 제미나이. 제미나이 화면 네. 한번 보시죠. 여러분 토큰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데이터의 하나의 단위수로 보시면 됩니다. 이 단위수가 24년도에는 약 10조개 올해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는 약 50배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50배가 성장해서 약 480조개 그리고 올해 한 달에 3.2경. 이제 데이터가 좀 안 잡히기 시작하네요. 어마한 데이터로 성장합니다. 9.7쪽에도 굉장히 매년 큰 50배씩 숫자였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매년 50배씩 토큰의 사용량이 월 단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두 번째 한 가지 또 우리 질문 많이 하시죠. 네. 약 제미나이 이용자가 1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10억 명 돌파의 추이보다 중요한 건 질문의 수겠죠. 네. 질문의 수가 우리가 관심 가지는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까지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본다면 10억 명 이상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분기에 2배씩 질문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2의 승수죠, 이거는. 항상 말씀드린 기하급수의 차트로 보시고 네네.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 2의 승수입니다. 2의 10승, 1000배죠.
1024 기억나시죠? 네. 네, 저도 문과생이지만 네. 기억하실 겁니다. 2024. 20승 1024 되게 그죠? 오랜만에 듣네요. 맞습니다. 이게 외웠잖아요. 어느 정도 기간이냐? 2년 반이면 아. 1000배로 질문의 수가 성장을 하는 기간입니다. 어. 네, 이 1000배가 성장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빅테크의 대표들이 나와서 엔비디아든 뭐 우리 여러 중요한 글로벌 그루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죠. 아직까지도 우리 데이터의 그 수요는 더 폭증을 할 거다. 네. 그래서 캐펙스 수요가 캐펙스 투자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에게 이거밖에 안 돼 보이긴 하지만 22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6배. 와. 그래서 지금 이 1,900억 달러. 아까 이제 억 달러 얘기하면 이제 대충 가늠이 되는 숫자가 나오죠. 네. 예. 이거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래서 우리 웬만한 기업들의 시가총액, 대표 기업 시가총액 정도 수준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 한 기업만. 지금 저 3번의 캐펙스 네. 투자가 구글만 해당되는 구글만 해당되는 투자 거죠? 이야기입니다. 구글만 구글, 야, 구글의 그럼, IO 발표였던 빅테크들 겁니다. 전체적으로 합하면은 그렇죠. 와, 엄청난 숫자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글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갔던 것들이 네. 이런 부분들까지도 잘 하고 있다. 그리고 구글만큼은 굉장히 큰 현금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더 한 번 더 앞서 보여드렸던 이익 수준들, 그게 현금 흐름이 되겠죠. 그리고 이익 수준들이 얼마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하고 있냐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들이 채권도 발행한다고 하죠. 사실 그들이 받는 이익만 가지고도 지금 이 캐펙스 투자의 규모를 못 따라갑니다. 네. 그래서 채권 발행해서 나 믿고 투자를 해주세요. 아. 근데 구글이라면 믿고 투자할 수 있죠. 그쵸. 네, 신용도가 구글이라면. 높기 때문에. 네. 어. 구글이나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이 채권 발행까지도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 맥락까지도 연결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채권 얘기하셨으니까 아, 사실 네네. 우리 반도체 고점 신호 여러 가지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고점 신호가 나온다라는 기사들을 봤을 때 네. 굉장히 좀 많은 쪽의 시선들이 캐펙스 투자를 봐야 된다 빅테크에. 왜냐 네. 이거 빚내서 투자하는 거면은 결국에 얘네도 돈 벌어서 투자한다기보다는 그렇죠. 끌어와서 하는 거다. 그러면 맞습니다. 공급책인 너네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네. 이게 전반적인 그림을 봤어요. 그래서 그게 또 위험의 신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게 이게 좀 건강한 투자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개인이 빚을 내는 것, 네. 그것도 건강한 빚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최근에 국채 같은 것들, 네. 국채가 4%대가 나오는데 어떤 뭐 제 지인은 2%로 뭐 자금 조달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이제 사실은 세금 차익을. 관련된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국채도 뭐 저입표 채권 투자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는 네.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건강한 투자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끌어서 단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네.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신다 하더라도 정말 작은 비중으로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미가 될 수 네. 있어요. 예컨대 트리플 A 등급을 받거나 더블 A 등급 이상을 받는 뭐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미국의 신용도보다도 오히려 높은 등급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미래의 자금 현금흐름을 가져온다. 그들의 기업들은 지금 당장의 현금 흐름이 5년, 10년의 현금 흐름도 부분적으로는 예견이 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당장 힘들어진다고 해서 구글의 유튜브를 구독하고 있는 것들을 끊는 분들은 잘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네. 하고,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그들 기업들이 가지고 와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생태계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시장을 위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마냥 빚을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뭐 시장의 자금이 유한하지 않냐라고 당연히 문의 가시겠죠. 네. 하지만 여러분들 매년 우리 뭐 최근까지도 미국의 국채 한도 협상이 매년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뭐 여당 야당이, 미국의 여당 야당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동의를 해준다 안 해준다. 매년 막대한 부채를 찍어내고 있어요. 미국이 돈을 풀고 있죠. 그 찍어내는 자금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자연스럽게 우리 빅테크 기업들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 기업들로 가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시장에 풀린 돈들이 소비를 하는 형태로 가고 있거나, 그리고 공교롭게도 조금 마음이 안 편하지만 우리 오프라인 기업들, 아마존이나 뭐 이런 온라인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우리 당장의 홈플러스 같은 기업들도 힘들어지고 있고, 그렇죠. 폐점이 나온 네. 게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으로 침투를 해가고 있어요. 은행들도 없어지고 있듯이. 그래서 그들 기업들이 시장에 찍어내는 막대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채들도 그쪽 빅테크 기업들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빅테크 기업을 투자하시라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이 건강한 생태계를 AI 시대를 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 이 잠깐 말씀드렸던 특이점으로 대해서 우리가 시각화를 생각해서
이미지를 그려본다면 우리 액체 시대가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서 본다면 우리 AI 데이터가 사람의 두뇌를 뛰어넘는 시기가 벌써 나왔었죠. 뭐 이세돌이 알파고가 네. 이세돌 그 구단에 바둑을 이겨내면서 그것도 한 10년 됐더라고요. 그것도 벌써 네. 10년이에요. 그 시기를 예측했었던 분이 손정희 회장이 예전에 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인터뷰를 보면 거의 근사치로 예측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예전에 2000년대 우리 IMF 왔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님 만나면서 뭐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되냐. 그때도 와이브로. 우리 2020년대는 최근에는 AI라고 얘기했듯이 어디에 네. 투자하냐? 같은 맥락이에요. 다 데이터의 이야기였죠. 우리나라의 통신 인프라, 데이터 인프라를 깔고 그 데이터의 인프라, AI 쪽에 투자를 하고 그분은 한결같이 똑같은 쪽으로 방향성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 거고 그 시대가 드디어 열리기 시작하고 있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빅테크 AI 쪽에서는 투자를 하시되 조정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전략 그리고 흔들림이 있다 해서 비중을 글로벌 1등 기업이라면 비중을 적극적으로 줄였다 샀다 팔았다 하기보다 좋은 자산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뭐 캐펙스 투자의 향후의 흐름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이제 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현금이 계속해서 쌓이는 그 네. 그림들 쫙 이제 그려내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렸는데도 나는 잘 모르겠다. 이제 지금 이렇게 방송에서 보는 거 말고 직접 가서 상담도 받고 또 세미나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세미나 2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2가지인데 일단 뭐 압구정은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많이 오셨어요, 오시기 이미. 때문에 네. 여의도에서 6월에 열리는 세미나 한번 기회를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6월 16일 화요일 오후 3시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창규 부장과 임지용 부장과 함께하는 AI 슈퍼사이클 진단 해드리고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드릴 예정이고요. 항상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세미나 오시면은 그냥 이제 일방적으로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네.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때 또 고민을 함께 털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또 예정하고 있죠? 부동산은 여러분들 서울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네. 여의도까지 안 오셔도 되고요. 여러분들과 온라인 줌에서 세미나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9일 화요일 오후 4시고요. 줌 세미나 NH투자증권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 또 해외에 계신 분들까지 줌에서 모일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 통해서 QR코드 찍으시고요. 또 텍스센터 추가하셔가지고 카카오톡 통해서 여러분 친구 추가까지 해주시면 관련된 줌 세미나 링크와 정보까지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링크 통해서 신청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상승 요정 오르라고 한 번 더 얘기해줘요. 지수가 흐릅니다 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면 올라요? 야, 올라. 그러네. 올라. 30도 터치했어요. 오르라고 하니까. 네. 어디 내리려고 그래? 빨리빨리 올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한번. 네. 예, 코스피야 제발 이렇게 내려가지 말고 올라라. 그러니까 3% 정도 오르다가 지금 2.46% 정도로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준으로 30만 원 위아래 계속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네. 코스닥 지수도 이제 2% 넘게 올랐던 지수가 지금 1% 초반으로 상승폭이 다소 둔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뭐 이렇게 올랐으면 파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오르고 이렇게 댐핑이 있어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이렇게 하루하루 또 1분 1초 상승 하락을 이렇게 보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8천 봤으니까 네. 만스피를 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앞서서 우리 김종문 부장님께서 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네.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싸잖아요. 그 싼 그렇죠. 것에 맞습니다. 대한 기준을 지금 뭐 차트 준비하신 걸로 봐도 네. 네. 미국 기업도 뭐 싼 기업 엔비디아 뭐 상대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네. 국내 기업 특히 메모리 기업들이 진짜 싸네요. 그렇죠. 너무 쌉니다, 사실. 네. 그런데 한 가지 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우리 코스닥 기업들에 있는 네. 관련된 기업들 밸류에이션은 글로벌 1, 2등 기업보다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밸류가 20배, 많게는 30배까지도 가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런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오늘 방송에서도 어떤 이제 출연자분께서 주가는 강아지와 산책한 맞아요. 흐름하고 같아서 네.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주가 수준은 강아지가 좀 한창 뒤에 와 있고 그리고 우리 개별 기업들은 저 앞에 가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앞으로 가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네.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고요. 그래서 중심을 잡는다면 역시나 비중에 대한 관점으로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비중을 좀 늘려가자 말씀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드려봅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저에게 잠깐 네. 보여주시긴 했지만 글로벌 빅테크들 멀티플 네. 지금 2026년과 또 네. 2027년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크게 몇 가지 포인트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연초에 가져왔었던 부분과 지금 시점에 요 도표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네. 이번 5월 지난주 시점 기준으로 주가 수준 대비해서 이익 관점 그리고 그 밸류에이션 그리고 내년도 전망치도 가져왔는데 딱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적당한 값으로 해서 가지고 왔고 주가 수준은 지난주 금요일 기준의 주가 수준입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연초에 밸류에이션 4배 정도 말씀을 올렸었는데 실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5배 정도 수준이니까 거의 뭐 오른 게 별로 없죠. 올해 기준 전망치로 본다면 이런 부분들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내년도 전망치로 본다면 지금 두 가지 부분 내년도 전망치로 봤었을 때는 그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은 거의 3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게 낮을수록 주가가 싸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영업 이익 대비 현재 주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321을 현재 주가 수준 달러 기준으로 바꿔놓은 거고요. 나눠보시면은 3.5가 나옵니다.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의 주가 수준이 좀 더 저렴한 구간이 되어 있어요. 이유는 잘 아시죠? 여러분 뭐 어떤 최근의 이벤트들 그런 부분들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알 왜 거고요. 조심스러우세요? 아니 왜 네. 파업이라 얘기를 하지 못하고 한 2, 3주간 저희가 파업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아니, 왜요? 예. 네, 그 덕분에 좋은 기회를 받아서 아니, 팩트잖아요. 저는 네, 좋게 봅니다. 오늘 아까 파업할 수도 있고 맞아요. 다 뭐 우리가 파업으로 뭐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저가에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 그렇죠, 그렇죠. 네. 조금 더 낮은 가격에 편입되고 외국인들이 나중에 아마 비싸게 사주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스페이스X라든지 클로드 그리고 오픈 AI 이들 기업들이 밑에서 투자했던 투자자들 헤지펀드들이 자금을 매도하고 나서 어디로 투자할까라고 하면 일정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전부 다 우리나라 뭐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투자할 기회문들의 자금이 역으로 또 와주지 않을까. 네, 사실 공모로 조달받는 자금보다 네. 이전에 투자해서 엑시트할 자금들은 훨씬 많을 거예요. 네. 상장하는 공모가의 거의 한 10분의 1 정도가 공모 조달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 들어갈 자금보다 오히려 일정 수준 지나면 시장에 풀리는 자금들도 꽤 될 겁니다. 네. 부장님, 우리가 네. 반도체 얘기 예전에 할 때는요. 네. 그 사이클에 있어서의 흐름이 항상 주가에도 영향이 있을 때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라는 얘기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지금 저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작년에도 네. 제가 한번 그 업계에 있는 펀드 매니저와 네. 애널리스트 지인한테 물어봤어요. 네. 물어봤는데 투자 잘못한 거 아니냐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분들께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네, 네. 그 부분이 사실은 그동안은 맞아왔던 네. 그런 흐름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앞서 우리 구글 AI에서도 보셨듯이 데이터의 수요가 지금은 폭증을 하고 있는 그런 국면에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10년 전, 20년 전에는 그래도 경쟁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있었고 낸드에서는 사실은 뭐 크게 마진 남지 않는 산업이었고요. 근데 그 경쟁자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고 없어졌고 네. 그리고 이 시장에서 지금 수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승수로 가게 되면 현 시점에서 지난 작년 대비 몇십 %가 성장을 한 게 아니라 몇 배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아까 뭐 질문의 개수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네. 전체 지금 N이 있으면 N에 10N, 20N이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총량의 속도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수요가 필요한데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글로벌 그 우리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증설하는 수준은 2, 3년 내에는 한 30년 뭐 1년 뭐 YOY 네. 약 한 30%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 필요한 수준들은 YOY 30%가 아니라 더 큰 수준으로 필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총양 Q의 수요는 더 훨씬 더 커질 수 있어서 P가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P가 성장을 하다가 정체를 겪어서 50% 정도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Q가 올라가니까. Q의 속도는 더 빠르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면 좀 이런 얘기하면 좀 뻔뻔스럽다. 이제 빠지는 날에서 엄청 욕을 먹을 이야기지만 주가가 내려가면 어때요? 오히려 내 자산이 이거 팔고 나서 어디 투자할 거예요? 주식을 팔고 나서 주식하는 비중 보통 그대로 가져가고 또 이 주식 저 주식 보면서 비중을 조절해 나갑니다. 그럴 때
차라리 이 기업이 내려왔을 때 다른 포트폴리오 나와 있었던 건 아니면 들어오는 현금 흐름들 일정 부분을 정리를 해서 비중을 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우리가 사실 저도 그게 되게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 네네. 동안에는 정말 그 반도체 메모리 가격에 있어서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져서 그거 보면서 막 주가 따라가고 실적 맞습니다. 늘어나는 거 보고 네. 따라가고 했는데 네. 분명히 가격 고점이 빠르면 진짜 올해 늦어도 그쵸. 내년에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그를 상쇄할 만큼의 이제 물량 공세가 펼쳐질 그렇죠. 텐데 과연 주가는 과연 시장은 전체적인 이 물량이 늘어나서 실적이 계속 볼륨이 증가하는 것을 볼 것인가 네. 아니면 가격이 꺾이는 걸 볼 것인가 네.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네. 사실 그 부분이 조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두려운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올리는 게 일정 수준의 집중 투자를 하시기보다 네. 분할 매수 전략을 항상 말씀을 올리고 있고 분할 매수를 하다가도 지금 사실 흐름을 보면 어떤 이게 우리가 어느 하나의 그냥 파일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게임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네. 다양한 사업자들이 우리 뭐 쇼핑몰, 우리 같은 금융사들 그런 기업들도 이 서버를 이용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각 산업 모든 생태계에서 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배들이 어느 하나의 파일을 가져가는 치킨 게임이 아니라 망망대해로 나아가는 어떤 강에서 망망대해로 가는 그런 병목에 해당되는 관점이라면 더 큰 시장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메모리 반도체라는 병목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쵸. 이 산업을 잘 지키고 있으면 그 과실은 시장이 그 대회로 나아간 그만큼 더 큰 시장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분들 우리 사실 업계에 계신 분들 애널리스트라든지 펀드 매니저 분들은 단기 성과도 중요해요. 연 단위의 성과도 중요하고 그렇지 하지만 여러분들 자금을 관리하는 관점에서는 6개월 투자하고 말 게 아니고 1년 투자하고 말 거 아니고 1년, 2년, 3년 간다 해서 나는 주식 비중 확 줄일 거야 라고 하신 분들 중에 주식 비중 확 줄여서 현금 비중을 막대하게 늘렸던 분들 거의 못 봤어요. 오히려 주가가 물려서 그냥 평가 금액이 줄어서 비중이 조절이 됐겠죠. 네. 자연스럽게. 하지만 좋은 기업들, 1등 기업들을 예를 들어 예컨대 엔비디아를 꾸준히 투자해 왔다. 구글을 꾸준히 투자해 왔다. 5년 전에도 엔비디아, 구글 이들 기업들은 글로벌 1등 기업들의 위치를 가져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1등 기업들을 여러분의 자산화 시켜서 꾸준히 가져가는 관점으로 말씀을 올리고 그들 기업들 중에서도 일정 비중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빅테크 기업 내에서 뭐 엔비디아가 $200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또 비중 늘려보고 근데 압도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빅테크 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하셨다면 경기 순환 산업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신다면 그런 관점에서는 비중을 좀 더 많이 가져가셨다가 일정 수준 가열권이 온다. 그러면은 일정 부분은 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로 비중 조절을 해나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저평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 사실 네. 다양한 섹터에 있어서 분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AI 쪽으로 집중하신 분들은 그렇죠. 조금 그렇죠. 분산이 필요한데 오늘은 사실 조선주가 네. 엄청나게 폭등하거든요. 아, 맞습니다. 많이 그동안 올랐네요. 사실 네. 많이 쉬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선주로의 분산 지금 시점 어떻게 괜찮아 보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좋은 분산이 될 수 있다고 네, 생각을 네.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하지만 그 안에서 놀아라. 네, 이 산업 내에서 본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여러분들 기업들 투자를 하는데 네. 어떤 사업의 투자는 1년에 내가 투자한 금액의 30%의 리턴을 주고 돈을 벌어내고 있는데 네. 어떤 산업은 물론 앞으로 산업이 전망이 성장이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리턴이 한 5%의 리턴을 주거나 네. 5% 이하의 리턴을 준다면 그러면 어떤 기업에다가 그리고 똑같은 1등 산업이고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했을 때 성장의 폭은 오히려 30% 리턴을 주는 이 섹터가 성장은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1, 2등 기업의 그 지위도 매우 공고한데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든다면 정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자면 일본과 중국의 기술의 장벽이 과연 현저하게 압도적인 1, 2등의 위치를 가지고 있냐. 좋은 1, 2등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압도적이라고 하냐면 그건 조금 의문이 갑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좋은 투자와 순환매를 보고 저평가됐을 때 투자를 하는 건 좋겠지만 작은 비중으로 하시고 네. 이들이 확신이 가고 좀 마음이 편한 쪽에 대해서는 좀 비중을 높게 하고 만약에 20, 30% 조정이 왔을 때 개인적으로 조선의 사이클은 더 큰 폭의 사이클의 조정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왔을 때 내가 과연 이 기업을 20, 30% 빠졌을 때 더 살 수 있냐 아니면 최소한 버틸 수 있냐라고 한번 질문을 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은 하나의 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지금 반도체 형님들이 너무 좋아서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 시장의 규모가 조금 너무 작아서 이걸 못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 돌아보면 조선 정말 좋고요. 우리나라는 방산도 너무 잘하고요. 화장품도 너무 좋고요. 맞습니다. 여기다가 유통도 살아나고 있는데 주가적으로는 이쪽에 돈이 가 있으니까 지금 저는 못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아쉽긴 해요. 왜냐면 저는 백화점식으로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수 ETF를 사고 그게 나았을 수도 있어요. 고민이 없잖아. 코스피 코스닥만 보면 되는데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거 한 두 가지, 네. 한두 가지 정도 네. 있어요. 말씀해 왜냐면 주세요. 오늘 지금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해주고 계시니까 네. 아까 그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내용 중에서도 삼성전자 파업 끝나면 네. 저는 주가가 조금 더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근데 왜냐면 아직 뭐 다 완전하게 완전하게 끝난 끝난 건 아니라서 아니지만 그런가요? 아니 하이닉스 이만큼 갈 때 왜 우리 시총 가장 큰 형 삼성전자는 요만큼밖에 못 가요?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삼성전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맞습니다. 볼멘소리 비슷하게 하시는데 네. 이유가 궁금하긴 해요. 오늘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오름폭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쵸, 이 맞습니다. 이유가 궁금하긴 하고 네. 내일 ETF 2배짜리가 들어오게 된다면 네. 우리 수급에 대한 변동성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첫 한번, 번째는 하이닉스가 첫 번째부터 조금 말씀 더 한번 드려볼게요. 퍼포먼스가 좋은 거. 네네. 화면 잠깐 보시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약 320조가 됩니다. 내년에 322억 달러. 네. 네. 어쨌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있으면 3,200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네. 200억 달러입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단위가 헷갈리네요. 네. 어쨌든 약 450조가 됩니다. 내년도. 근데 여기에서 몇 퍼센트죠? 12% 기억하고 계시죠? 빠집니다. 인건비로 이제 나가는 예. 게 되죠. 네. 노조의 성과급으로 네 빠집니다. 그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기본 이 기저에는 그런 부분들이 깔려 있죠.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못 갔다. 어쨌든 떼줄 건 떼줘야 되잖아요. 이전에는 삼성전자를 보고 투자를 했었을 때 이 논의는 없었던 그렇죠. 없었던 부분을 떼줘야 되는데 하이닉스는 이미 그 부분이 가정이 그 가만한 부분들이 주가에 네. 반영이 돼 있었고 삼성전자는 이 부분 상황인데 추후에 또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르죠. 근데 저 그래서- 궁금한 게 이게 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자사주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약간 계산이 또 달라지지 않나요? 맞습니다. 일정 부분 그렇죠. 디테일한 안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어찌됐든 네, 시장에 단순 계산으로는 단순 계산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역시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부가 많으니까 삼성전자 네. 사업부에서 뭐 그 민낯이 다 드러나긴 했을 거니까 아. 일정 부분은 아직까지도 노조에 대한 불편함들 네. 그리고 사실은 삼성전자 뭐 시총은 훨씬 더 크잖아요. 투자자도 많으셨고 매도하셨던 분들도 있고 네. 사셨던 분들도 있고 수급에 대한 뭐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외국인 수급도 있을 수 네. 있고 그래서 지금 못 가고 있는 부분들은 있다고 충분히 저도 마이크론 대비 아직도 마이크론 대비 주가가 반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어요. 너무하지 않아요? 네. 내년도 기준으로는 반이 아니라 60% 이상이에요. 그래서 왜 마이크론보다 마이크론보다 그럴 수 있지 미국에 있으니까 그러면 TSMC도 아까 주가 하면 덜려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TSMC는 시장에서 이익 대비 PER이 이익 대비 배수가 25배나 평가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이익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시가총액은 거의 3배 가까이 가 있어요. 말이 됩니까? 그 지능학적 이슈가 극도로 심각한 쪽 오히려 대만 쪽일 수 있는데 그쵸. 저는 아직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시장의 괴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일정 수준은 우리나라 평균 퍼헤더 정도 수준까지도 수렴해주지 않을까 네. 예측을 해보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나온 김에 얘기를 조금 더 해도 네. 될까요? 네네네. 수급적인 이슈. 그래서 이번 개별 당장- ETF는 당장 내일이죠. 당장 내일부터 네. 이런 거는 향후 계속 긍정적이게 긍정적이게. 수급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시려고 기다리셨던 분들이,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기다리셨던 분들이 네. 한 배짜리 사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2배 가자. 사시려고 한 하면서. 분들은 보통 그거 사시려고 하셔요. 아하. 오히려 해외 쪽에 레버리지 있는 거 아시죠? 네, 선물로 그렇습니다. 움직이는 거. 네. 그 선물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현물의 기여도가 좀 작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별 기업 상장되는 것들은 웬만큼 수급적인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외국인들이 파는 물량들을 잘 받아낼 수 있고 그리고 뭐 연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수급 이슈들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봅니다. 뭐 한낱 PB인 제가 이런 밸류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나라의 훌륭한 똑똑한 분들, 멋진 분들, 우리 빈센트 방문 앞서 방송하셨던 네. 우리 빈센트님 정말 멋진 분들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수급 여건은 나쁘지 않을 걸로 보고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그분들과 애널리스트 분들이 글로벌리
투자자들한테도 보고서들이 나갈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시장의 이슈 때문에 크레딧 리스크가 굉장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전쟁 리스크보다 더 걱정됐었던 거는 지금 제가 금리 얘기를 잠깐 오늘 좀 덜 했었는데 네. 금리가 4.5, 4.7, 5% 이렇게 가버리면 시장의 조정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를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가져가시길 추천드리고 네. 어쨌든 수급적인 영역을 꼭 한번 고민을 한번 하시면서 오. 수급적인 영역으로 우리나라 개별 기업들은 오히려 더 좋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려봅니다. 네. 그럼 그렇게 되면요, 부장님. 지금 사실 8,000p 올라오는 것도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이제 9,000이 아니고 10,000p 얘기가 지금 그쵸.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네. 네. 어떻게 좀 이 뜨거운 여름에 10,000p 볼 수 있을까요? 진짜 마음만큼은 시원하겠네요. 절대적인 제 의견입니다. 아. 네. 여름 정도에는 발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네. 제가 화면을 가지고 한번 네. 해봤어요. 혹시나 네. 그럼 한번 계산해 제가 볼게요. 1월 달에 그때 5,000포인트 앞두고 있을 때 제가 일정 수준 시간이 지나면 5,000포인트, 6,000포인트도 낭만이 되었을 거다라는 낭만의 시대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랬었었었지. 개인적으로는 뭐 8,000, 9,000, 10,000포인트를 논의하는 지금도 시간이 좀 1, 2년 정도 흘러서는 그때 방송 낭만 있는 방송이었구나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단순히 그냥 가정을 해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주가 기준이고요. 삼성전자 영업이익 350조 올해 그리고 하이닉스 250조 합산하면 600조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한 6,400조 정도입니다. 네. 이렇게 했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부분 영업이익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고 근데 하지만 주가 수준은 저희 시가총액은 절반이 안 되죠 지금. 네.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왜 8배를 못 받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TSMC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밸류예요. 네. 물론 TSMC 아니면은 마이크론 8배라고 하더라도 마이크론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입니다. 네. 네. 그렇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는 2,800조 정도가 될 것이고 하이닉스는 2,000조 정도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코스피 시가총액은 약 1,600조 이상 상승을 할 거고 코스피 지수는 약 2,000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거의 10,000포인트가 되겠죠. 네. 이 정도 부분 봤을 때 충분히 10,000포인트는 어렵지 않은 구간이 아닐까. 그런데 이익이 늘어나면 내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8배가 아니라 6배, 7배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도 저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시장의 PER 배수 정도도 안 되는 구간이고 글로벌 1, 2등 기업 이렇게 성장성도 좋고 재무 흐름도 좋고 이런 기업이 이렇게 낮은 저평가를 받는다. 일정 수준 우리나라 국민들이 못 채워줄 수급은 외국인들이 다시 리턴해서 채워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격만 보지 마시고 기업의 이익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분기 단위로 체크를 하고 이익이 좀 정체가 됐다. 매출은 잘 성장하고 있는지 네. 그렇게 가다 보면 또 매출이 성장하면서 이익을 다시 견인해주는 네. 그런 상황이 와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이에 다시 지수는 3%대 상승하면서 8,081포인트 선 기록이 네. 되고 있고요. 그거 봐요. 우리 1분 이렇게 그래요, 하지 말라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뭐 좀 터프하게 얘기했다고. 여러분 귀엽게 얘기했으면 네. 또 여러분 뭐라고 그럴까봐 제가 또 다 선수 쳤습니다. 돈이 진짜 여러분들 상승 요정이라고 생각하시면 24시간 우리 저기 3프로TV 한 켠에 입간판으로 계속 여돈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떨어지는 것 같으면 야 정신 안 차려? 빨리 올라. 이모티콘 빨리 출시를 하셨으면 좋겠고 부장님 진짜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전반적인 AI 사이클 다 저기 눈여겨봐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네. 오늘 너무 저희 메모리 얘기만 한 거 같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전력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네. 기판도 너무 좋고요. 맞습니다. 전반적인 사이클 중에 어디를 또 눈여겨보고 네. 계세요? 오늘 메모리 얘기 많이 했으니까. 맞습니다. 전력도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네. 기판도 좋게 보지만 기판의 투자 사이클은 우리 메모리 반도체 투자 사이클보다는 조금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 이제 기판 쪽이 사실 연초까지만 해도 10배 언더였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기판 쪽에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면 사실 주식시장에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거 주가가 비싸다는 만큼 고평가 악재가 없고 주식이 내려갔을 때 주가가 싸다는 것만큼 호재가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비싸지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 절대적인 밸류도 생각해 보면서 과연 이 밸류가 맞을지 앞서 그냥 간단히 보는 거 시가총액 대비 이익 관점으로 체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관점으로 비중에 대한 조절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전력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 전력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을 수 있지만 글로벌리도 있을 수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글로벌리 뭐 예컨대 전력의 다양한 쪽이 뭐 전선도 있을 수 있고 인프라도 있을 수 있는데 인프라의 원전 관련해서 SMR이나 이런 쪽 우리 두산중공업은 신고가역으로 가 있지만 SMR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몇몇 기업들은 아직까지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네. 적자에서 하고 여러 가지 이슈는 있긴 하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개별 기업을 선택하는 것보다 관련된 ETF를 보시거나 뭐 애매하다 보면 하다 싶으면 그 관련된 SMR 관련된 1, 2, 3등 기업들을 조금씩 분할해서 사 모으는 것도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또 우리 김종문 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달에 또 네. 기분 좋은 소식을 들고서 오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심지어 이제 욕을 해달라고. 왜 그래요? 왜 그래? 여러분들 왜 그래요? 제가 욕하면은 시장이 아. 뭐 9,000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욕은 좀 그렇죠. 굉장히 성향이 예. 다양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드코어하게 욕까지. 가지 말고 네. 예, 이제 차분하게 뭐 알아서 갈 테면 가고 안 갈 테면 또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이걸 또 시장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너무 마음 조바심 있게 아까 보니까 제 계좌의 앞자리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뀔 거예요. 시간 문제지. 여러분 조금 이제 차분하게 easy 차분하게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갈 거죠? 가야죠. 우리도 집에 빨리 가야죠. 가야 돼요. 예, 저희도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